크게 5가지였습니다. 그 5가지 의혹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밝힌 내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위안부 성금 논란에 대한 해명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대협에서 3차례 모금을 했고 이것을 균등하게 지급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고 패널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월 피해자 방문, 전화, 생활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함께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편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복지 사업의 경우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대협 주도의 입법운동으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지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 정연운동의 지향을 살피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갔었는데 그날따라 일본 어느 선생님이 정년 퇴직을 하고 오늘 1,000행인가 줬다 그러면서 10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농구 선수가 돈을 이리 들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그런가 보다 했는데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 차정 교수. 네. 지금 모금과 관련해서는 3차례 네, 모금을 했고 다 제대로 지원했다 이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사실이 그러니까 공개되고 했던 게 1990년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네. 당시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한 여론들이 많아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 지금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인 지원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운동의 시작 단계에서 그 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네. 이때 국민 모금을 한 차례 진행을 해서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균등하게 250만 원씩 한 번씩 나눠드렸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지금 이 법적 배상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위로금 모금을 해서 전달하려고 할 때 이때 거기에 대해서 맞불 성격으로 이 지금 아시아 여성 국민 기금이라는 걸 갖다가 이 지금 그러니까 그 일본이 만든 기금이었는데 그게 그걸 받을 수는 없다. 그 일본의 국가적인 그러니까 이 사죄나 배상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응하는 4,300만 원을 따로 별도로 모금을 해서 이때 할머니들에게 그러니까 지급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2015년도 한일 간의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합의에 따라서 10억 엔을 지금 전달하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수령을 거부하는 할머니들에게 국민적 모금을 통해서 이 개별 할머니당 한 분에게 1억씩 그래 그러니까 전달했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 그리고 총 3차례 이렇게 지금 이 상당한 이 때마다 다 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되고 난 뒤에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 할머니에 대해서 일정 지자체별로 일단 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대협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활비 쪽으로 정기적으로 들이지는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대협에서 이때까지 총 모금한 돈에 비해서 지금 이 정신대 할머니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으로 준 돈은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좀 적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차원에서는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미향 당선자는 크게 5가지로 해명할 부분을 정했는데 첫 번째로 정한 게 바로 위안부 성금 관련 논란이었습니다. 최경철 의원, 이 부분 해명이 충분히 됐다고 보십니까?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면요. 그 윤 당선인이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것부터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뭉칫돈이 실제로 갖는 것들. 피해자 직접 지원 금액을
일일이 나열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피해자 직접 지원부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자신 있는 것 안성 힐링센터 10억 원에 대해서 7억 5천만 원 주고 샀고 4억 2천만 원 받고 팔았다. 그 부분은 돈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모든 것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회계가 투명합니다. 비록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공동모금회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지만 하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일 합의 내용의 인지 여부 그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앞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머니들한테 국민모금을 3차례에 걸쳐 지원했는 것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신 있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있는데 드릴 것은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차재현 교수님도 설명했다시피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설명은 안 한다. 이 돈이 어디서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농구장에 가서 뭐 농구하는 사람들한테도 그게 아마 KBL 그 농구 시합이 벌어지는 데에도 아마 할머니들을 모시고 가서 모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거기서 부끄러웠다는 얘기죠. 내가 농구하는 경기장에까지 가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 그 모금해야 되겠느냐. 몹시 부끄러웠다. 그런 기억이 좀 싫다. 그랬는데도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들을 데리고 가서 모금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이 모금이 과정도 불투명했고 그리고 모든 출처도 불투명했고 별로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오늘. 근데 윤 당선인은 드릴 것은 드렸다는 식으로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자신이 가장 잘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앞세웠지만 여전히 이용수 할머니의 시각과는 차이가 큰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기자회견이나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님 혹시 이 모금을 어떤 이런 단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해야 되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모금분법 관련법에 이제 1,000만 원 이상 모금하려면 뭐 행안부나 지자체에 등록하게 돼 있어요. 예. 왜냐면 그런 절차에 거치셨겠죠. 근데 그 등록할 경우에 사업 보고서를 내거든요. 어디에 쓰겠다라고. 네. 그 사업 보고서를 내시면서 이렇게 사업 보고를 했고 우리는 모집된 금품을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했다라고 밝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없이 지금 3번에 걸쳐서 그 부분은 이제 국민 그 기금운동본부라는 걸 통해서 모금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깔끔하게 처리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해에 12억 원씩 들어오는 기부 또는 후원 이 금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 관련해서도 어떻게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쏜 비중이 할머님들의 생활 안정 내지 복지에 너무 적게 지출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비판 요소였는데 예.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안 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부분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그리고 네네. 윤미향 당선인이 돈 주는 단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 주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 우리는 할머니들 지원만 하기 위한 단체는 아니다. 아. 다른 목적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예. 왜냐하면 결국은 가장 큰 목적은 일본한테 정식으로 사과받고 배상받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뭐 유엔 결의도 받았고 미국 가서 결의도 받았는데 저는 뭐 일정 부분 이런 피해자 단체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거는 아까 윤미향 당선인 말씀처럼 93년에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라든지 지자체에서 일정액을 매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므로써 어느 정도 그런 생활 지원비 물론 충분하진 않겠지만 목적은 본인들이 활동으로 어쨌든 그 법을 만든 거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됐다는 거 보시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뭐 사실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진실규명, 사과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역사 교과서에 기록한다는 문제라든지 추모비라든지 뭐 사료관, 책임자 처벌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앞으로 아마 수사 과정에 그 지원한 것과 아니면 이런 사업에 맞게 썼는지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가장 크게 의혹을 제기했던 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놓고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돈을 왜 적게 줬느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지급하게 해드렸고 3번에 걸쳐서 모금해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뭐 제가 보기에 뭐 책임 회피성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해명했던 게 안성쉼터 관련입니다. 너무 비싸게 사서 싼 값에 팔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그 주택 소유자가 9억에 내놓은 것을 7억 5천에 사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국회의원 당선자 또 한 사람 뭐 수수료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 사업 중단 요청에 당시 시세로 매각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해명을 들으면 이 안성쉼터 사고 파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었다는 건데 일단 해명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성시 금강면 상준이 주택은 실평수 60평의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는 건축비가 평당 600만이 넘는 스틸하우스 공법으로 지어졌고 토목 및 건축공사에 총 7억 7천만 원이 들었다면서 9억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매도인은 힐링센터의 설립 취지를 듣고 좋은 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매매 가격을 7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데 동의하여 매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2015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성힐링센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였고 그해 12월 30일에는 공문을 통해 정대협의 사업 중단 및 사업비 잔액 반환 힐링센터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정 의원은 안성힐링센터를 시중에 매물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매각 당시 주택의 감가상각, 오랫동안 매수 희망자가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가 하락한 점, 또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 등 형성된 시세에 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4억 2천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쉼터를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윤미향 대표, 위대한 대표, 그 아버님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엄청나게 나왔는데 그것은 다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겁니다. 꼭 이 죄를 물어서 예, 차지원 교수 그런데 네. 지금 이제 해명을 들어보셨는데요. 예. 지금 윤미향 당선자 얘기를 들어보면 7억 5천도 사실 맨 처음에 내놓은 것보다 싸게 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갖고 있던 집 소유주는 원래 9억에 내놨던 것인데 예.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들이 그래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의미 있는 이 지금 그 이 용처로 사용할 것이니까 예. 그런 걸 잘 설득을 하고 그리고 또 소개해줬던 이규민 당선자의 또 여러 가지 노력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내려갔다. 그래서 자신은 할 만큼 이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원 소유주가 원하는 가격보다 낮춰서 그러니까 그 샀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지금 업 계약에 따른 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그리고 이 지금 집 소유주가 어제 뭐 그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사실 이 집을 건축하는 데서 자신이 원래 살 집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싼 건축 자재로 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그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또 했어요. 집 소유주가 얘기했던 내용도 혹시 우리가 녹취가 있죠? 그거 잠깐 들어볼까요? 예. 예. 그 유한부 할머님들이 고생하셨던 분들이 쓰시면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쓰시면은 저도 이제 굉장히 보람된다. 또 회사의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 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고요. 추가 공사비만 봐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인사 들어오셔서 필요한 걸 추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인간적으로 7년 전 이야기인데 그쪽 회사에서 부가세 받아서 내가 그대로 연결해서 제가 해드린 부분이고 저는 그 말씀하셨고. 순수한 뜻으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곡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저는 가슴이 아프요. 예, 차지원 교수. 예, 지금 뭐 이 원소유주의 매도인은 예. 그렇게 자신도 상당히 비싼 건축비를 들었기 때문에 거의 원가에 맞춰서 줬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뷰와는 달리 또 이 다른 인터뷰에는 당시 이 집을 공사했던 이 공사 예. 업자의 입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뭐 사실은 뭐 실건축비가 그만큼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예.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 당선자가 충분히 나름대로 설명은 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얼마만큼 비싼 가격을 줬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당시 정대협 대표로서의 배임과 관련된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아마 지금 파헤치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과 이 지금 뭐 그건 제가 이것이 윤미향 당선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윤미향 당선자가 오늘 지금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또 다른 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의 예, 5채 사고 예. 팔았다는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해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했던 것은 과연 이 신혼집 1,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집이 결국은 지금 아파트 경매까지 해가지고 지금 2억 3천만 원짜리 집을 소유했던 걸 보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윤미향 당선자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났어요.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또 지금 자기 시어머니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 함양에 또 빌라도 한 채 사드리고 뭐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이 부동산 테크, 재테크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이 뭐랄까요 상당히 신경도 쓰셨던 것 같고 물론 이 경매 받는 부분은 본인의 배우자가 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 쉼터도 자기가 살 집이었고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싸 건축비가 들어간 이 집을 구매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5년 상관이잖아요. 사고 파는 게. 결국 이제 비싸게 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시세가 9억짜리고 판 게 4억 2천이면 5년 사이에 절반 정도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안성 쪽 시세가 과연 그랬는지도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수가, 그러니까 매도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매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몇 군데 놓거든요. 그래서 거의 가격이 비슷해서 제가 볼 땐 매도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4억 2천은. 그렇죠. 이제 매수가가 문제인데 매수가는 왜냐하면 파신 분이 그걸 지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문제고 그 파신 분이 땅을 살 때는 이게 3,250만 원에 샀어요, 땅을. 그러니까 땅 자체는 굉장히 맹지였기 때문에 땅 가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건축 허가를 얻어서 그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얼마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를 받아서 했는지가 문제예요. 그렇게 했다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도 억울하죠. 속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직접 거래했다 그러면 그런 오해를 더 살 부분이고 또 하나는 해당 부지가 할머님들을 위한 힐링 등 프로그램에 적합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판 것 이유도 그거예요. 힐링에 적합하지 않아서 팔게 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이용하지 못하게 돼서.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의도 다 좋은데 할머님들을 사시게 하거나 거기서 뭘 하게 했으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1억여 원을 들어서 추가 공사를 했지만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마포 쉼터와 달리. 이거를 어떻게 해명할지. 네. 그럼 애당초 할머님들이 거주 내지 거소로 이용하기 위한 쉼터 목적의 매수가 아니지 않았느냐라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최경철 의원 오늘 회견에서 지금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이것은 해명을 했지만 왜 마포에 쉼터가 있는데도 그 안성까지 가서 쉼터를 만들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굳이 왜 여기에 갔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긴 했는데요. 보니까 새 건물이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아 보였다. 그리고 조경이나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하였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였다. 이러한 점이었는데 예.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 집을 매입한 지 2년 만에 평가를 해보고 사업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심사위원을 해봤는데요. 돈을 처음에 배분을 할 때는 사실 서류로만 봅니다. 직접 집에 가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배분심사위원들이 언제 봉고차 타고 저까지 다 같이 가겠습니까? 서류만 봅니다. 그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용했겠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평가를 할 때는요. 몇 명이 가서 무슨 행사를 하였고 어떻게 이용하였다는 그것을 실적을 자꾸 내게 합니다. 그렇지만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적을 내지 못했던 이유는 당연한 것이죠. 처음에 신축 건물을 지었을 때부터 저 건물이 할머니들의 수련 활동에 이용이 어려운 시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신축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1억이나 주고 합니다. 취득세 3,500만 원이나 또 주고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였다고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데 할머니들이 그 먼 곳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또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할머니들이 과연 그렇게 기력이 셀까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엔 저 쉼터가 싸게 매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굉장히 도덕적 해이가 큰 것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5년 9월 사업 중지 명령을 하고 매도를 하라고 합니다. 매도를 하면은 부근의 공인중개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곧 매도해야 된다. 강제로 매도해야 되는 집이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집값이 계속 내려갑니다.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러니 기부금이 엄청나게 5억 넘게 손해가 보고 공동모금회에는 큰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관리인으로 채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물어서 사과를 했지 저 기자회견에서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오늘 굉장히 부실한 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현근택 부위원장 지금 최경철 의원이 제기한 그런 의혹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미향 당선자나 또 정 의원 쪽에서 비싸게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익을 남기거나 또 어떤 다른 데에 쓸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차익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아마 언론에서 제기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인텔이 1억까지 들였으면 거의 뭐 8억 6천 들인 건데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목적대로 안 쓰고 멀고 그다음에 또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를 거기 관리인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연히 이제 왜냐하면 기업하는 그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용도로 쓸 걸 알고서 기부했는데 또 여러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마포에 쉼터가 있는데 왜 또 만들었느냐. 결국은 또 몇 억이나 손해보면서 팔았느냐 부분은 제가 봐도 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본 게 맞기 때문에 뭐 사과하는 게 맞고요. 오늘도 한번 사과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 뭐 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의혹은 개인 계좌로 모금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지요. 허술한 부분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 이게 지금 해명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9건 자기 명의 계좌 4개로 모금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고는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정대업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 명의 계좌 4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9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관행적으로 상주였던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정대업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정산을 하여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계좌 내역상 9건의 모금을 통해 약 2억 8천만 원이 모였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약 2억 3천만 원이며 나머지 약 5천만 원은 정대업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에 놓았고 각 거래 내역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개인 계좌 모금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게 전체 할머님들을 위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뒤에 쓰고 남은 돈은 또 정대협 계좌로 넣는 방식으로 정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원래 그러면 정대협 계좌로 넣으면 안 되고 그 할머님들의 의사를 묻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머님들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 앞뒤가 안 맞는 걸로 봐서는 좀 더 소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액에 관해서 결국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입출금 내역에서 조금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없고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니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다소 좀 해당 목적 외에 잠시라도 지금 이용한 게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측하시는 거죠? 네, 추측입니다. 일단 윤미향 당선인이 부끄럽다고 얘기한 부분은
최근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시 보니까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다고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기 법률적 네. 어떤 뭐 조사를 염두에 두고 이것은 뭐 실수였다든가 아니면 어떤 고의가 없다라든가 얘는 애둘러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추측이지만 부끄럽다는 표현까지 쓰신 걸로 봐서는 다소 조금 전부 다 매끄러운 계좌 이체 내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현근택 부위원장, 네네. 이 부분이 또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9건의 모금을 통해서 네네. 2억 8천만 원을 모았다. 네. 그리고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이 2억 3천만 원이다. 네. 나머지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모두 2억 8천만 원이 모아졌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사실 5천만 원은 정대협 사업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정확히 보셨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문제를 제기했던 게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는 거는 사실은 저도 이게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뭐 사회장 할 때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뭐 간사가 관리하든지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2억 3천은 만약에 뭐 목적에 맞게 썼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해명이 될 텐데 나머지 5천만 원을 어떻게 썼느냐. 제가 보기 그게 중요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저는 아마 이걸 임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급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정대협이 어떻게 쓴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억 3천을 목적대로 썼다 그러면 그 목적에 과연 맞느냐. 대부분 이제 그 목적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장례식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소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집을 5채 현금으로 주고 산 것, 이 부분도 논란이 됐었죠. 집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뭐라고 해명했냐면 예금 또 남편 돈, 가족 돈으로 해결했다. 정대 활동과는 무관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도에 얼마 주고 어떤 집을 샀고 그다음에 얼마에 팔았고 경매로 한 것은 어떻게 했고 쭉 설명을 하더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저렇게 해명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의혹이 있었으니까 해명을 하겠지만 참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 넉넉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녹취를 들어보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성구 금곡 LG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현금으로 주택 5채를 구매했는데 제가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와 남편 계좌의 과거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개인 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한국 아파트는 2013년에 매각되었는데 14년 동안 시세가 1억 1천만 원이 올라 매각 금액은 1억 8,95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고 일부 남은 돈은 저축하였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이 부분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대협 자금이 자신의 가게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단연코 그런 일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사과한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19년 정의연이 수원시민신문은 정의연의 당시 대표였던 우리 윤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수원신문에 정의연의 소식지 디자인과 편집 인쇄를 맡긴 사실이 있다고 오늘 털어놨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입찰을 통해서 이것을 수주하였느냐. 4개 업체가 최저가 입찰을 붙었다. 예. 그래서 최저가 입찰을 한 곳이 바로 수원시민신문, 즉 남편의 회사였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을 해서 써냈는데 왜 내가 이게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입찰 방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최저가를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의 대표가 자신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면 저는 이게 취재를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신랑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입찰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윤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의심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정대협 자금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자꾸 털어놓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것은 명백히 사과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소식지 부분은. 제가 법률 검토를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부분이었는데도 제가 어떠한 이득을 취한 일도 없다고 소식지 제작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윤기찬 부위원장 의견 한번 네, 들어볼까요?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예. 사실 이제 입찰에서는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여러 업체가 각자 이제 써내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최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거를 해당 그 입찰을 올린 측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닐 수가 있어서 예.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보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의원 측에서 입찰을 공고하고 진행을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써낸 가격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바로 이제 응찰 받아서 바로 발표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지금 네. 최경철 의원 경매 과정 설명할 때 제가 경매 쪽을 잘 몰라서 100% 이해를 못했는데 왜 거기에서 정의연이 나오죠? 아니요, 경매는 예. 지배 경매를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고 지배 경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배 경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현금을 갖고 집을 5차례 구매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어떻게 재산 증식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연의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 부분이 회계 처리 부분 중에 소식지 부분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식지를 남편이 입찰을 해서 받아갔다는 그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 부분에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 해명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을 받은 곳이 바로 자신이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이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입찰가를 알 수도 있는데 이건 단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예. 알 수도 있는데 남편이 최저가 입찰로 받아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나머지 3군데는 왜 거기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지 않았는지 또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커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5채 현금을 구매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다시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인 부분에서부터 명확한 해명이 안 되니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자꾸 간다는 겁니다.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 집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군요. 차정 교수, 일단 예. 집 5채를 현금으로 샀다라는 의혹이 맨 처음에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 제기됐을 때 느낀 느낌은 집을 5채나 현찰로 샀다 이렇게 들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동일한 시기에 5채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뭐 윤 당선자의 지금 이 자신의 개인 그 집 주택 매매와 관련된 설명을 쭉 들으면서 상당히 좀 가슴이 좀 짠했습니다.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지금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살림 속에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오는 우리 서민들의 모습의 한 단면을 저는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늘 윤 당선자의 해명 자체는 물론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뭐 지금 이 정대협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금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 부분은 상당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좀 소명을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2012년도에 지금 경매로 받았다는 수원 근고 그 아파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때 당시 경매에 낙찰하고 난 뒤에는 하고 난 뒤에 이때 이 돈을 2억이 넘는 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다른 뭐 건저당을 설정한다든지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 기존의 아파트는 또 1년 뒤에 팔렸어요. 그런데 그때 충당했던 돈은 기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이 아마 이 부분을 아마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만약 윤 당선자의 말처럼 이것이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에 뭔가가 상당히 이제 의혹이 제기된다고 한다면 윤 당선자가 책임을 져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앞서 우리 최경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윤미향 당선자 이야기는 지금 이 경매가 이루어졌던 것이 2012년도고 그리고 자신이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개인 계좌를 썼던 건 2014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그 재산상의 변동이 있었을 때는 이 자신이 그러니까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개인 계좌로 쓰지 않았다. 예. 거기에 대한 오해는 좀 접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조차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 검찰에서 객관적인 이 수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차정 교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넉넉하게 살았던 살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력을 보면요. 93년에 1,500만 원으로 신혼살림 시작하고 그 뒤로 뭐 빌라 3,950만 원에 팔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랬다가 재산이 좀 늘어난 게 남편과 자신이 형사보상금, 손해배상금 받은 게 한 2억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조금 재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 현근택 부위원장. 네. 지난번 선거 때 선관위에 낸 재산 신고 현황을 보면 은행에 3억 2천만 원 예금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네네. 이 부분 해명은 안 보여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마 그거를 뒷시간에 질문한 것 같아요. 예. 질문했는데 아마 저도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는 이 집 관련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한국 아파트 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1년에도 몇 번씩 갈 정도로. 근데 여기가 지금 최근에 이 재건축 때문에요. 지금 현재 매매가가 한 4억 됩니다. 이 사람이 파는 게 2억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 금곡 LG 아파트들 보니까 전 소유자가 제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예. 보면 사실은 이분이 이 부동산으로 해서 큰 돈을 버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한국 아파트는 그냥 갖고 있었으면 지금이 훨씬 더 이득일 텐데 그래서 이 부동산을 투기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채 중에 이제 지금 함양에 지금 빌라도 그 소명을 했습니다. 1억 정도 농가주택 팔아서 샀다라고 얘기했고 친정 아버지 사는 아파트도 근처에 사신다 그랬는데 4,700인가 샀다 그랬죠. 근데 아마 이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어쨌든 좀 알뜰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라고 얘기해서 보통 그렇게 현금을 3억씩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가지면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주식을 넣어놓는데 현금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본인의 성격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말씀하듯이 이걸 어떤 이런 모금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 기부금 이런 것으로 제가 보기에 뭐 부동산을 사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경매가 아주 예외적이라 그러는데요. 최근에는 이 경매로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법원 앞에 보면 또 경매 교육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교육도 받고 경매로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가지 의혹 한번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결국은 다 돈 관련입니다. 공직 맡은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돈 관계가 깨끗해야죠. 한 가지 의혹 해명한 내용은 한일 합의를 사전에 알았느냐 하는 부분이었죠. 그 부분도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내용 들어보시죠. 2015 한일합의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밝힌 바처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당시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 후 제가 할머니들의 일본 정부가 주는 위로금 수령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모든 할머니들에게 수령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온전히 각자의 뜻에 따라 수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할머니들이 위로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그 할머니들을 2015 한일합의에 동조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양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합의를 강행한 외교 당국자들이 잘못된 합의의 책임을 정대협과 저에게 전가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예.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근택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 부분에서 핵심은요. 언론들에서 지적하는 그러니까 2015년에 협의를 하려고 할 때 할머니들은 돈을 받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대협이 본인의 목적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이라는 건 앞으로 이 단체의 존속을 위해서 돈을 못 받게 한 게 아니냐.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거였어요. 물론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상황은 다 기억하겠지만 일본은 어떻게든지 간에 지난번에 99년천 아시아 연금 만든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민간인이 돌려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어요.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1인당 1억 정도 주는 걸로. 그걸로 안 된다라는 게 대부분 언론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도 아니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민단체의 반응이었고요. 저도 아마 그때 성명할 때 이게 이름을 올렸던 기억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그럴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저는 이거 그때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못 받고 본인들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 잘못된 비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그래서 그거 받지 마시고 그다음에 국민들 모금해서 드렸잖아요.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거죠. 그걸 받은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몇 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지금 윤미향 당선자 얘기거든요. 저는 이 부분 아마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 예, 저는 약간 이 말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고 봐요. 윤미향 당선자가 지금 그 당시 합의에 관여했던 일부 외교 당국자의 말은 그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일본의 총리 내각 대신이 사과하고 10억 엔을 일본 정부가 내놓고 요 정도에서 이제 합의안이 오가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단체의 이제 정의원 측에 설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본 당국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와 관련돼서는 적절히 조치한다라는 문구를 넣을 때 이 부분은 정의원에 설명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정의원 측에서는 피해자들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천무효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머니들 말은 10억엔과 관련된 얘기고 지금 윤미향 당선자의 말은 혹시나 이 소녀상과 관련된 말이 아니냐. 그래서 양측이 지금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상의 안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하면 사실은 같은 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나 윤미향 당선자가 페이스북하고 중앙일보 인터뷰한 내용이 다르거든요. 당일 알았다, 그 하루 전날 알았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